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21대 총선을 앞둔 정당 지지도 여야 심판론에 대한 민심을 짚어보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첫 국정수행평가 결과인데요. 지난 12월 30일과 31일 날 조사한 결과입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보시는 것처럼 아직 긍정평가가 앞서긴 하는데 조금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의 변화는 아닌데요. 일단 연말 전국, 연초 전국의 이런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연말에 발표되는 경우에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좀 이제 하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말에 보면 우리가 이제 1년을 평가하면서 특히 네.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네. 약간 이제 우울한 뉴스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이제 정부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새 밑에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주 대비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0.7%포인트가 낮긴 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긍정평가가 이 부정평가보다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것이라고 이제 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여권 지지층들이 뭐 현 정부의 성과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던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것도 교착 상황에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의 지지층과 다르게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한 평가 의미를 떠나서 예. 일단은 야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가 과거에 비해는 상당히 이제 강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네.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것이 하락으로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는 특성을 좀 지니고 있는 것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2020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총선의 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 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지금 41.9%, 32.9% 격차는 좀 있고요. 양 당 모두 좀씩 오른 상황입니다. 지지층이 좀 결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미세합니다만 이 상황들이 예. 사실상 이 연말국회의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 과정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한 민심이 좀 담겼다라고 네, 봐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지금 싶은데. 이제 국회에는 군수 정당들도 있고 여러 정당들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이제 의회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정당에 따른 뭐 손익계산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각 정당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네. 어떤 이제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이제 의회의 형태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은 어떤 존재감을 보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각됨에 따라서 각 정당의 어쨌든 유불리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지지층들은 그 두 정당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결집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래프를 하나 번만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 더 민주당이랑 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서 연말 전국을 이끌어갔던 민주당의 또 다른 파트너였는데 이 정당들은 나란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사안과 동일한데요. 네. 이런 이제 4+1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이고 네. 대표 얼굴로 국민들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니까 네. 만약에 군소 정당들이 특별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쨌든 여야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모습들 보이게 된다면 그런 이제 군소 정당들이 부각하는 이제 형태로 정당 지지율 조사가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어쨌든 약한 존재감 상황에서 4+1을 주도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네.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연말이었는데 네. 왜 성과였는데 성과가 좋지 못했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랐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그 정당이 뭔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정부 여당에 대한 어쨌든 보수층이라든가 야당 전반적인 층들이 생각하기에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야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이 뭐 특별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불리한 정국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제 독주하는 모습들,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예. 보수층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이제 결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총선 때마다 항상 정권 심판론,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항상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게 네.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집권 4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쉽지 않게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국이었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가 50%를 넘어섰고요. 오히려 네. 여당을 심판하겠다라는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민심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둘이 좀 바뀌어야 됐던 게 저희가 많이 봤던 맞습니다. 그래픽인데 그리고 이제 예. 이것은 이전에는 잘 있지 않던 형태의 설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사기관들, 언론사에서 질문하는 형태는 매우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이 아니라 국정 안정론대 네. 정부 여당 심판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다음에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정 안정론 대신에 야당 심판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여당이 아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이제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정부 여당의 특별한 이제 성과가 사실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 지지 기반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론이라고 하는 방패로 싸우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국민 신뢰를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아서 국정의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러한 이제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 프레임으로 선택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은 여당이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좀 낮게 나오거나 어쨌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야당 심판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전에 나왔던 구도랑은 상당히 다르고 평가의 대상이 원래는 정부 여당만인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정부 여당과 함께 야당도 도마에 올라서 평가를 받는 선거 구도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민심의 흐름이라면 지금 윤희영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심판론에 대한 것을 앞으로 선거 프레임으로 4월 15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권 심판론으로는 민심을 얻기가 조금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여론의 흐름을 읽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또 선거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으로서는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고 없습니까? 사실은 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야당의 득표율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정당 지지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 것이지만 선거 때는 이제 우리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심판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국민들이 야당을 가장 좋아하지 않지만 그 회초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이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하거나 견제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야당으로서는 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만 한국당을 찍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권자들 또는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야당의 회초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지를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회초리론 같은 경우는 회초리가 사실 깨끗하다고 유권자들의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초리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당이 뭐 쭉 과거로부터 이제 단절을 충분하게
해놓지 못한 부분들, 인적 쇄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들기에 그 회초리가 아직 충분하게 깨끗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회초리가 하나로 붙어 있어야지 사실은 파워가 더 세지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여러 정당들로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초리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1야당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듯이 이제 인적 쇄신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또는 과거와의 단절을 얼마나 이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다른 보수 야당들과 이제 연합이라든가 또는 합당이라든가 통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느 수준으로 해내느냐가 이제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질문이 아니었던 총선 심판 여론이라는 게 이번 총선에는 앞으로 이어질 여론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지난해부터 줄곧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인 1위를 달려왔는데 2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격차를 갈수록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의도 복귀를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앞둔 상황에서 7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다. 네.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현직 총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이제 2인자들이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네.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가 지금 30% 중반대에 매우 높은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거든요. 네. 이것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했다는 것은 이후에도 이것이 쉽게 흔들릴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쨌든 화려한 언변, 유려한 언변, 유연성, 또 합리성, 이런 것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선봉장 역할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권층에 봤을 때는 보호해주는 수문장 역할을 이제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의 키워드를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이제 안정감의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쨌든 여권층에서 지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는 친문 후보들이 지금 부진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친문적 성향의 후보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과거 이제 김경수 지사라든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친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후보들이 지금 이제 약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는 스스로 이제 후보에서 빼달라기도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친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 그룹들도 문재인 정부를 사실을 지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이낙연 총리에 대해 상당 부분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중도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층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양측에서 지지가 모이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압도적이고 월등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위에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2위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더 큰 도약을 꿈꾸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빅매치를 한번 통해서 한번 발돋움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글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과연 종로에서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지가 많은 또 언론의 관심이고 국민들의 관심인데, 실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런 빅매치를 성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은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냐. 우리가 흔히 총선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당의 총선 승리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에 따라서 총선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또는 선거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에서, 핫한 지역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한다면 대선 주자로서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지지도 더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국면에서 대선 주자들은 각각 역할을 하려고 모두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낙연 총리와도 워낙 격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당도 사실은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희생하는 모습들 또 뭔가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가장 선봉자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본인을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생각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가 나오고 이제 종로에서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전자로 나서게 된다. 아니면 같이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워낙에 이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종로에서도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선거에서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는 이제 좋지 못한 성과를 보이게 되면 이후에 정치적 생명에도 타격이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당에 이제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의지를 갖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당장의 문제 때문에 종로 출마를 당장 결심하기는 약간은 지금 이제 고민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대권 후보 선호도 2위를 지키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앞으로 좀 더 깊이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슈 풀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